안녕하세요. 크라켄입니다. 자신의 그림이 못나 보인 적이 있었나요? 그림 고수들을 보며 저렇게 잘 그리면 얼마나 좋을까? 저 정도로 그리면 걱정이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정말로 그림 고수들은 행복한 만족감에 빠져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대체 우리는 어느 정도 실력이어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림 고수들, 이른바 존잘러들이 종종 SNS에 올리는 글을 보면 잘 그리고 싶다, 내 그림 쓰레기 등과 같이 자신의 실력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나치게 겸손해서 그러거나 이런 글을 올렸을 때 존잘님이 쓰레기면 저는 핵폐기물인데요 와 같은 댓글을 즐기는 것일까요? 사실 말은 안 해도 자신의 그림이 못마땅해 보이는 것은 많은 그림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혹시 충분히 실력이 높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천재의 경우는 어떨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천재성과 실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죽기 전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내 작품의 질이 본질에 다다르지 못했기에 신과 인류에 모욕을 줬다. 무려 모욕. 죽기 전 마지막 말이었으니 본인이 해낸 수많은 업적조차도 못마땅하다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내 작품 쓰레기야 하겠네요. 이쯤 되니 앞으로 실력이 나아져도 평생 스스로의 작품을 못마땅해 하며 살게 될 거라 예상되어 암울해집니다. 그림을 그릴수록 속도만 다를 뿐 실력은 분명 나아지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것과 별개로 계속 자신의 실력이 못마땅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몇 가지 관련된 이론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우선 더닝크루거 효과가 있습니다. 더닝크루거 효과에 의하면 어떤 분야든 조금 알게 된 시점에는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를 자신감의 최고조에 이르는 멍청함의 봉우리라고 합니다. 실력이 쌓이면서 자신의 모자람을 알게 되어 자신감이 곤두박질치게 됩니다. 이때를 절망의 계곡이라 부르죠. 계속 경험과 실력을 쌓으며 깨달음을 얻고 자신감을 서서히 회복합니다. 깨달음의 오르막길이죠. 고수가 되며 이에 맞추어 자신감도 회복합니다. 지속 가능한 고원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림러들은 아무리 실력을 쌓아도 영원히 절망의 골짜기에 빠져있는 듯합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더닝크루거 효과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아는 사람, 즉 하위 25%의 사람들은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이들의 핵심은 정보 부족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가 많은 것입니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잘못 파악하고 남에게 그 잘못된 정보를 가장 많이 공유합니다. 온라인에 왜곡되거나 잘못된 그림 정보가 많은 이유가 되겠네요. 이들은 지식이 부족하여 자신의 실수나 지식의 격차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인식할 수 없으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이때의 높은 자신감으로 인해 남의 그림을 쉽게 지적하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반면 실력이 좋은 사람의 경우 다른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수준이라고 과대평가합니다. 때문에 다들 이 정도는 알 거라 생각해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자신이 하는 것이 어려운 줄 모릅니다. 조금만 열심히 하면 나 정도는 금방 해. 내가 아는 것 정도는 다 아는 평범한 내용이야. 어쩌면 이 부분이 우리들로 하여금 절망의 골짜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은 매우 주관적이라 끝을 알 수 없으니까요. 찰스 다윈은 지식보다는 오히려 무지가 확신의 원천이라고 말했고, 철학자 버틀란드 러셀은 우리 시대의 고통스러운 것들 중 하나는 자신감을 느끼는 사람은 어리석은 반면 상상력과 이해도를 갖춘 이들은 스스로를 의심한다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 소크라테스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 않다. 다만 최소한 내가 모른다는 것은 알 수 있다 라고 했죠. 더닝크루거 효과 이외에 임포스터 증후군도 있었습니다. 임포스터 증후군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자신 혹은 자신의 재능을 의심하는 것인데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잘 그린다고 해도 사실 나는 못 그린다고 느끼고 못난 그림 실력이 탄로날까 두려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완벽주의자나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가치관이 강하게 잡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패는 곧 나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이라 인식된다면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되겠네요. 때문에 실패를 해도 괜찮다는 가치관을 가지도록 스스로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하는데요. 참 쉽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이 임포스터 증후군과 같은 말을 했는데요. 나의 연구가 받는 과장된 존경이 나를 아주 불편하게 만든다. 본의 아니게 사기꾼이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는 자신이 어떤 것을 알고 어떤 것을 모르는지 아는 것인데요. 자기 그림에서 어떤 것이 모자르고 어떤 것이 장점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인체가 부족한지, 구도, 색감, 양감, 관찰력, 해석하는 능력, 투시, 연출, 디자인. 잠깐, 쓰다 보니 다 부족한 것 같은데? 여튼 이렇게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선별하여 힘쓰면 더 실력을 빠르게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의 막막함과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직전의 경험입니다. 김경렬 심리학자님의 강의에서 인간은 직전의 경험에 지배당한다는 것을 듣고 많이 놀라웠습니다. 전혀 관련 없는 직전의 일들이 잘 된다면 스스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림 그리기 전에 소소하게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쉬운 일일 수 있겠습니다. 전혀 관련 없는 일도 좋지만 자신감이 너무 떨어져 있을 때는 자신이 확실히 알고 있는 것, 얼굴치기라던가 간단한 크로키를 하면서 자신감을 찾는 시간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생각이 들었을 때조차도 저는 제 그림이 못마땅하게 느껴지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몰입에 들기 전까지는 여전히 못마땅해 보이는 상태였죠. 이때 밤로스, 밥 아저씨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림은 평생 배워도 다 배울 수 없습니다. 100만 년 그려도 다음에 그리게 되는 그림은 더 나은 그림이 될 것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100% 만족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더 이상의 발전이 없고 그림을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이 말에 따르면 애초부터 자신의 작품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고칠 여지가 없는 당연한 것으로 고정합니다. 그리고 불만족한 상태를 오히려 그림을 지속하고 발전하기 위한 좋은 것이라 인식합니다. 무엇보다 그림을 그릴수록 무조건 실력이 쌓이고 더 나은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강렬한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재의 그림이 못마땅하다고 여기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그려도 발전이 없고 심지어 실력이 후퇴한다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지금 내가 그리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때문에 조급해져서 빨리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사람은 무의미한 일을 반복할 때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예전에 SNS에 돌던 말 중에 아주 멋진 말이 기억나네요. 목표 지점에 가기 위해 헤매는 길이 모두 자신의 영토가 되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헤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일직선으로 가게 되면 그만큼 빨리 가지만 영토는 아주 좁겠지요. 헤매는 그 과정에서 얻는 것이 분명히 있고 그 경험치는 분명 우리가 얻는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괜히 헛일했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엉뚱한 것에 에너지를 쏟았다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나아갈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거기서는 분명 얻는 것이 있고 그것은 헛되지 않고 모두 우리를 구성하는 요소가 됩니다. 실패를 포함한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실패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되죠. 자기 그림의 부족한 부분만 보고 못마땅하게 느끼는 것과 점점 나아진다고 믿고 지금을 충실히 그림에 집중하는 것은 감정과 에너지 소비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에 관련돼서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에 모두 적용해보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지금 뭔가 잘 안 된다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 모두 도움이 되고 성장하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면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빨리 실력을 늘리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고통받는 것은 잠시 내려놓고 좀 더 우리 스스로를 믿으며 나아가는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것은 어떨까요? 크라켄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